자메이카는 전설적인 카리브해의 섬으로 잔잔히 밀려오는 해변, 눈부신 황금빛 햇살,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레게 음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데이트에서 남성은 결제할 필요가 없고 여성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눈부신 자연미 외에도 자메이카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로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만연하고 누드 리조트 같은 기이한 문화는 관광객들이 쉽게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자메이카는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나라 중 하나로 음악 소음이 지나쳐 관광객들이 음악 금지를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메이카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19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번 누드 리조트. 자메이카에 위치한 헤도니즘 아이아이는 독특한 서비스로 유명한 누드 리조트입니다. 이곳의 눈길을 끄는 슬로건은 일주일 동안 악동이 되어보세요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특별한 리조트에 대해 호기심을 가집니다. 헤도니즘 아이아이는 누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리조트 중 하나로 주로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에서 온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이 리조트가 인기 있는 이유는 투숙객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자유롭게 어른들의 활동을 공공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단체 여행객들을 위한 러브 호텔도 제공되며 방문객들은 대개 커플 단위로 구성된 단체로 이곳을 찾습니다. 이 리조트에서는 심지어 누드 결혼식도 열립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특별히 준비된 집단 결혼식에서는 9쌍의 커플이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해 옷을 벗고 결혼식을 올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행사는 리조트에서 주관한 이벤트로 100명이 넘는 신청자 중에서 9쌍의 커플이 무료 결혼식에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조건은 모든 커플이 누드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한 쌍의 커플은 결혼식 직전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18번 대담한 고속도로 강도. 자메이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돈벌이 수단 중 하나는 거리 강도입니다. 주된 피해자는 택시 운전사와 야간 보행자들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지역 도로는 마치 야생동물이 사냥당하는 사파리처럼 변하고 수백 명의 피해 굶주린 폭력배들이 포식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보안 인력 없이 이동하지 말라는 경고가 자주 주어집니다. 범인들은 보통 도로에 날카로운 못을 뿌려 차량의 타이어를 터뜨립니다. 차량이 멈추는 순간 숲속에 숨어있던 무장한 청년들이 튀어나와 피해자의 귀중품을 모두 빼앗습니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나 운송업체 직원들은 밤에는 시골 도로를 지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며 대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밤에 이동해야 한다면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7번 여성이 식사비를 부담하는 문화. 전 세계적으로 연애와 결혼 문화는 다양하며 자메이카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메이카에서 이상적인 남성은 꼭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직 상태이거나 수입이 없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는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메이카 여성들의 가장 큰 바람은 집안일을 잘하고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을 찾는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메이카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일하며 교육 수준도 더 높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약 20%더 높은 경제적 독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꾸려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관광객들은 자메이카 남성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한가롭게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은 이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스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용돈을 받는 일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자 자부심입니다. 한 자메이카 남성과의 인터뷰에서는 현지 여성들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되기 위한 2가지 원칙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외식 시 여성이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계산서가 나올 즈음 화장실에 간척하여 자리를 피할 수 있으나 돌아와서 가격을 물어보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집안일을 잘 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사 능력이 뛰어나면 여성들에게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16번 잔혹한 부두교 집단. 자메이카에는 공포스러운 부두교 집단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는 마법 의식과 각종 음모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며 특별한 인형을 통해 적의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저주받은 인형의 모습은 실제로도 자메이카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 인형들은 희생자와 연결되기 위해 사진이나 머리카락, 피부 조각 같은 물건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인형에 주문을 걸면 인형에 가해진 행위가 실제 인물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부두교 수행자들은 이 인형에 바늘을 꽂는 등 해로운 행동을 하여 대상에게 병과 불운, 각종 재앙을 보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15번. 증가하는 마약 밀매. 미국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카리브해를 통한 마약 밀매가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매년 약 100톤에 달하는 마약이 카리브해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상당량이 자메이카를 통과하며 자메이카는 오랫동안 마약 밀매 조직의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자메이카 경찰은 끊임없이 마약 밀매범들을 체포하고 있지만 아직 이 범죄를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자메이카 경찰은 해상 운송을 위해 준비된 컨테이너에서 무려 450kg의 불법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또 2022년 12월에는 섬 남쪽 해역을 지나던 선박에서 자메이카 사상 최대 규모인 1868kg의 마약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카리브해의 광활한 지형과 수많은 섬, 복잡한 수로는 마약 밀매 조직이 움직이고 은신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입니다. 이들 범죄 조직은 촘촘한 연결망을 갖추고 있으며 불법 활동을 숨기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의 높은 마약 수요는 이 같은 불법 거래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14번. 반판 성소수자 정서. 자메이카에서 성소수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의 권리는 심각한 법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달리 이들은 단지 성적 지향만으로도 큰 차별을 겪습니다. 남성 간의 동성애 행위는 법적으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자메이카를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 혐오가 심한 나라 중 하나로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2년 보고서에서 자메이카 전역에 동성애 혐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에도 자메이카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강한 비난과 사회적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13번. 뱀으로부터의 안전. 혹시 뱀을 무서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자메이카는 한 번쯤 방문해볼 만한 곳입니다. 울창한 숲과 해변이 많은 이 나라에는 놀랍게도 뱀이 거의 없습니다. 자메이카는 고온다습한 열대기후로 뱀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처럼 보이지만 1812년에 도입된 몽구스가 뱀 개체수를 급격히 줄였습니다. 당시 자메이카는 사탕수수 농장의 쥐를 퇴치하기 위해 몽구스를 들여왔는데 이들이 예상치 못하게 토종뱀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거지 개발과 농업 확장으로 인해 뱀의 서식지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메이카에서는 뱀을 마주치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더욱이 자메이카에 서식하는 모든 토종뱀은 독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뱀 물림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2번. 장례식에서 펼쳐지는 열정적인 9일 밤의 춤. 자메이카는 다채로운 색채와 독특한 전통 문화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나라입니다. 특히 장례식에서 펼쳐지는 9일 밤 춤, 의식은 자메이카만의 독특한 문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메이카 사람들은 조상의 영혼을 불러내고 살아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장례 의식 중 노래와 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록 전통적인 장례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9일 밤 의식은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유족들은 친구와 친척들을 초대해 9일 동안 밤을 새우며 고인을 기리고 축하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고인의 삶을 기념합니다. 의식은 매장 다음 날인 9번째 밤에 마무리됩니다. 이 의식은 모든 사람에게 2개의 두피 또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자메이카의 전통신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지상에 남는다고 합니다. 남겨진 영혼은 선할 수도 있지만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들은 영혼이 떠나기 전까지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 이 같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11번. 해적의 난동. 자메이카에 위치한 포트 로열은 17세기 당시 카리브해에서 가장 분주하고 활기찼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사치와 방탕, 그리고 해적 활동이 난무했던 탓에 해적의 천국,
혹은 신세계의 소돔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16세기의 포트 로열은 악명 높은 해적 헨리 목건과 같은 인물들이 거점으로 삼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주요 무역로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 덕분에 해적들은 이곳에서 약탈을 일삼으며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는 무법자들의 은신처가 되었고 방탕한 유흥과 잔혹한 노예 무역으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포트 로열의 부와 혼란은 수많은 해적들을 끌어들였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잔혹함으로 유명했던 해적들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포트 로열을 방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는 번영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트 로열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2년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도시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후 1907년에도 또 다른 큰 지진이 남아있던 유적들을 무너뜨리면서 포트 로열은 결국 세계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이 도시는 바닷속 유적으로 남아있으며 고고학과 스쿠버 다이빙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의 탐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번 낙후된 인프라. 자메이카는 현재 도로와 교통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도로들이 파손되어 있고 폭이 좁으며 곳곳에 움푹팬 구멍들이 있어 이동이 매우 불편하며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특히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에게는 큰 장애가 됩니다. 자메이카 정부는 도로 시스템 개선을 위해 투자와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자원이 부족해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도로 사정은 이동을 꺼리게 만들며 자메이카 관광 산업의 잠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메이카는 왼쪽 통행이 기본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렌트하는 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버스는 택시에 비해 저렴하지만 시간표가 불규칙하고 과거 사고 기록도 있어 안전성이 떨어지는 교통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9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 자메이카. 자메이카의 범죄는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직면한 문제는 10%에서 15%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을 범죄로 내몰고 있으며 수도 킹스턴에서 그 심각성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범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의 이주와 그로 인해 형성된 빈민가입니다. 이러한 빈민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젊은 청소년들을 말단 조직원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곳에서 범죄는 보통 10살에서 15살 사이의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게다가 1962년 독립 이후 자메이카의 범죄 조직은 국내 정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범죄자들은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파를 협박하거나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자메이카 갱단의 주요 활동은 마약 밀매, 갈취, 사기 등입니다. 킹스턴에만 36개의 범죄 조직이 있으며 이들은 현지에서 야디라 불립니다. 대표적인 갱단으로는 슈어포시, 비냐드, 모나 등이 있으며 대부분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조직명을 정합니다. 자메이카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첫 5달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은 약 650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4건의 살인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인구가 고작 300만 명 정도인 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수치는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당시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50건이었습니다. 비교하자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약 10건, 캐나다는 1.6건 수준입니다. 2023년 말까지 희생자 수는 1000번 내년 500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0%가 갱단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7번 음악 소음 규제.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일이 흔하며 이들의 택시는 종종 움직이는 댄스 플로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지만 자메이카에서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최대 볼륨으로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밤새 쏟아지는 음악 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자메이카 정부는 새벽 2시 이후 음악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메이카에서 음악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스페인과 영국의 식민 지배 시기에도 당국은 농촌 지역에서 음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노예들이 북소리를 이용해 서로 소통하거나 반란을 모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1962년 독립 후 50년이 지난 현재 음악은 자메이카 문화와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악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신적 탈출구 역할을 합니다. 음악은 자메이카 정치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립 이후 여러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래를 활용했으며 직접 가사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번. 풍부한 자메이카 요리. 아키와 소금 생선 요리는 자메이카의 국가대표 음식으로 이 나라만의 독특한 요리 문화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이 요리는 부드러운 아키의 풍미, 짭조름한 소금 생선의 맛, 그리고 자메이카 특유의 향신료가 어우러져 자메이카를 찾는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아키는 서아프리카에서 유래된 과일로 노예 무역 시기 자메이카로 전해졌습니다. 소금 생선은 유럽에서 도입되었으며 뛰어난 보존력 덕분에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 두 재료가 만나 탄생한 요리가 바로 아키와 소금 생선이며 이 음식은 18세기부터 자메이카에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키는 독특한 맛을 지닌 과일로 익지 않았을 때는 독성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잘 익은 아키는 노란색 과육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며 종종 스크램블 에그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아키를 요리할 때는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섬세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보통 아키와 소금 생선은 아키를 소금 생선, 양파, 피망, 그리고 자메이카 향신료와 함께 삶거나 볶아 만들어집니다. 완성된 요리는 빵, 튀긴 플랜틴, 혹은 밥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음식은 짭짤하고 풍부하며 매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자메이카 특유의 향신료가 더해져 매우 매력적인 풍미를 자아냅니다. 아키와 소금 생선은 단순한 전통 요리를 넘어 자메이카 요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자메이카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아키와 소금 생선 외에도 자메이카 요리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크 치킨, 커리 염소고기 또는 양고기, 그리고 바미빵이 있습니다. 각각의 요리는 자메이카 특유의 풍미를 잘 보여주며 이 나라 요리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잘 나타내줍니다. 5번. 세계 최고의 컵. 자메이카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희귀하며 값비싼 커피 중 하나인 블루 마운틴 커피의 본고장입니다. 블루 마운틴이라는 이름은 커피 재배지인 블루 마운틴 산맥에서 유래했으며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이 지역은 시원한 기후와 짙은 안개, 풍부한 강수량 덕분에 고품질 아라비카 원두를 재배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루 마운틴 커피는 독특하고 섬세한 풍미 덕분에 커피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이 커피는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맛, 그리고 꽃향기와 잘 익은 과일, 다크 초콜릿을 연상시키는 달콤한 여운이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커피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지역의 특별한 지형과 기후 조건 때문에 블루 마운틴 커피의 연간 생산량은 약 1만 자루에 불과하며 이는 전 세계 아라비카 커피 생산량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블루 마운틴 커피는 매우 희귀하고 다른 커피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또한 블루 마운틴 커피의 수확은 가파른 지형과 짙은 안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커피는 숙련된 채취자들이 손으로 직접 수확하여 원두의 품질과 풍미를 최대한 보존하고 있습니다. 블루 마운틴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자메이카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품질, 독특한 맛, 그리고 희소성 덕분에 이 커피는 전 세계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고급 선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커피를 즐겨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4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럼. 자메이카를 이야기할 때 럼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럼은 이 섬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술로 자메이카는 세계에서 면적 대비 럼바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자메이카가 카리브해 럼 산업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메이카에서 럼 생산이 시작된 것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탕수수 농장에서는 당미를 증류해 럼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자메이카는 세계 최초로 럼을 생산하고 수출한 지역으로 해적의 시대보다도 앞섰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럼은 자메이카의 국민 술로 자리 잡았고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메이카인들은 축제 때나 친구들과의 모임 혹은 긴 하루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할 때 럼 한 잔을 즐겨 마십니다. 자메이카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럼도 있습니다. 바로 애플턴 에스테이트 50년 숙성 자메이카 럼입니다. 이 럼은 미국산 오크통에서 무려 50년 동안 숙성되어 매우 복합적이고 세련된 맛을 자랑하며 가격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은 럼을 즐기시나요? 어떤 럼을 좋아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3번 레게 음악의 발상지. 레게 음악은 활기찬 리듬과 깊은 메시지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전설적인 음악 장르입니다. 자메이카는 레게의 본고장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레게 아티스트로 꼽히는 밥 말리가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는 자메이카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이 섬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레게는 1960년대에 자메이카의 스카와 록스테디 같은 다양한 음악 스타일에 아프리카와 미국 음악의 영향을 더해 탄생한 독특한 장르입니다. 레게 음악은 기분 좋은 에너지와 신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랑, 삶, 사회, 정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레게의 전설, 밥 말리를 아시나요? 그의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985년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밥 말리는 레게의 상징이 되었으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원 러브, 노 우먼, 노 크라이, Get Up and Stand Up는 평화, 사랑,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시대를 초월한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메이카를 방문하면 어디서나 생생한 레게 음악을 접할 수 있습니다. 길가의 배서부터 대규모 음악 축제 이르기까지 레게는 언제나 자메이카를 가득 채우며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레게 댄스 수업을 듣거나 전통 악기 연주를 배워보고 자메이카 칵테일과 함께 레게 음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자메이카에서 집필된 제임스 본드 이야기 14편. 혹시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팬이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팬이라면 이언 플레밍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메이카 오라카베사만에 위치한 골든아이 리조트는 바로 이언 플레밍이 머물며 작품의 영감을 얻었던 장소입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풍경, 따뜻한 현지인들, 그리고 모험심 가득한 분위기 덕분에 그는 이 아름다운 섬에서 수많은 제임스 본드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플레밍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을 탐험하는 것이 창의적인 영감을 얻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자메이카는 독특한 문화와 풍습, 자연 경관으로 플레밍에게 신선한 경험과 색다른 시각,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자메이카는 이언 플레밍에게 영감을 준 장소일 뿐 아니라 영화 속 배경으로도 등장합니다. 제임스 본드 영화 중 두 편인 닥터 노우와 리브 앤드 렛 다이는 자메이카에서 촬영되었으며 제임스 본드 비치, 오라카베사만, 벙커스 힐 같은 유명 장소들도 화면에 담겨 많은 관광객들이 제임스 본드의 섬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골든아이는 고급 호텔이자 리조트로 운영되며 제임스 본드 팬과 007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플레밍이 실제로 글을 썼던 그의 집을 둘러볼 수 있으며 리조트에서 최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1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 자메이카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해변과 독특한 문화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 중 하나인 호메루스 제비나비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날개 길이가 최대 15cm에 달하는 호메루스 제비나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 12종 중 하나로 자메이카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인해 이 거대한 나비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호메루스 제비나비는 그 압도적인 외형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검은색 날개에는 하얀색과 파란색의 화려한 무늬가 어우러져 있으며 날아다닐 때 펼쳐지는 그 장대한 날개는 자메이카의 자연 풍경에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이 나비는 자메이카 고유종으로 블루 마운틴과 존 크로우 산맥의 열대 우림에서만 서식합니다. 식물의 수분을 돕고 지역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안타깝게도 호메루스 제비나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업 확장과 광물 채굴로 인한 산림 벌채로 서식지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장식품이나 표본 수집을 위한 밀렵 또한 그 수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메이카가 감추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19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
그리고 오늘 소개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메이카를 직접 여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